자전거 공유물들을 위한 무덤들이 나타난 뒤에는 중국 각지에서 버려진 전기 차량이 수천 대씩 나타나면서 전기차 묘지가 생겨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의 통치 방식이 충동적 통치로 불리며 충동적인 결정에만 의존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전기차 묘지와 자전거 묘지는 정책 실패의 명백한 결과물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자전거 공유 거품이 터진 이후 버려진 자전거가 흔해졌습니다. 2017년 6월 이후 자전거 공유 시장은 폐점의 파도를 겪었습니다. 2018년 11월 중국 감독자 우구엔이 감독한 단편 영화 어디에도 놓을 곳이 없다가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공중 촬영 영상은 도시의 빈터지대에 수만 대의 자전거가 엉성하게 쌓여 자전거 묘지의 충격적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의 타이페이 지국장인 마사오 야이타는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최근 많은 외국 언론들이 중국 각 도시에서 수백 대 또는 수천 대의 전기 차량이 집중적으로 버려진 전기차 묘지의 등장을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혼란은 몇 년 전 중국 공산당 정부가 전기 차량에 대한 강력한 보조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기 차량 생산이나 구매와 관계없이 상당한 정부 보조금이 제공되었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수많은 품질이 낮은 전기 차량이 유입되었습니다. 내구성이 없기 때문에 빨리 폐차되고, 차주들은 이러한 낡은 전기 차량을 처분하는데 돈을 쓰기를 꺼려하여 수많은 버려진 차량이 생겼다고 야이타 마사오는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 중국 전역에 나타난 자전거 묘지를 사람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약 10년 전 중국 공산당 정부는 자전거 공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참여한 많은 기업들은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몇 년 안에 일제히 철수했습니다. 폐기된 자전거들은 공원, 강둑, 원거리 지역에 버려져 묘지와 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이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10월 4일에 유럽연합은 중국에서 수입된 순수 전기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공산당 당국이 제공한 보조금으로 중국은 빠르게 전기차 거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국 각지에 버려진 과거의 전기 차량을 남겼습니다. 야이타 마사오는 중국의 전기차나 자전거, 어느 쪽도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시진핑 정권이 적절한 시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대신에 지나치게 야심차고 빠른 성과에 목마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통치 방식을 충동적 통치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최고 지도자는 관료 체제의 분석 보고서를 제쳐두고 충동적인 결정에만 의존합니다. 전기차 묘지와 자전거 묘지는 정책 실패의 명백한 결과물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이러한 실패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화민국, 대만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만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중국 본토는 권위주의 정권입니다. 야이타 마사오는 현재 대만 대통령 선거에서 일부 후보들이 실행 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제안하고 잘 생각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후보자의 충동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모두가 대통령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경고했습니다. 논쟁적인 말에 이끌리지 말고 정책 실행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중국의 신에너지 차량 산업, 보조금 사기에 직면하다. 중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신에너지 차량 시장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중국 기업인 맹준에 의한 최근 폭로에 따르면 중국의 신에너지 차량은 부동산 시장과 유사한 또 다른 거품이라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미완료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중국의 신에너지 차량 기업이 주장되는 보조금 사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2008년 10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가 되어 최초의 전기차인 테슬라 로드스터를 출시한 이후 중국 공산당 정부는 다양한 보조금을 제공하여 신에너지 차량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신에너지 차량을 구매하는 단위 및 개인에게도 직접 지원되었으며 주요 도시에서는 차량 구매세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중공당의 적극적인 촉진으로 다수의 중국의 신에너지 차량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2019년 3월 11일 기준으로 중국에는 635개의 등록된 완성차 업체가 있었으며 이 중 486개가 성공적으로 등록되었고 450개가 플랫폼 규정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중공당 보조금 정책의 점진적인 철회로 대부분의 신에너지 차량 브랜드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2022년 1월에 발표된 중국 승용차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판매된 신에너지 차량 브랜드는 149개뿐이었으며 그중 49개는 전년보다 적은 500대만 판매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폐업이나 파산 직전에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중국의 신에너지 차량 기업의 80% 이상이 2년 이내에 시장을 떠나거나 이 과정에서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중국의 신에너지 차량 산업의 보조금 사기 스캔들은 2016년에 재무부에 의해 최초로 폭로되었으며 조사된 93개 자동차 회사 중 72개가 보조금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후 중공당은 재무보조금의 기준을 높이고 매년 보조금을 줄이며 지난해 12월 31일에는 13년 동안의 보조금 정책을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거짓된 차량 수 보고, 주요 파라미터 과장, 배터리 재매입 조작 등 다양한 보조금 사기 방법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기업은 자회사의 하향 리스 회사에 차량을 판매하여 배터리를 분해하고 재활용함으로써 반복적인 보조금 청구를 가능케 했습니다. 맹주는 중국이 13년 동안 신에너지 차량 부문의 수조 위안에 달하는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수백 개의 이른바 신에너지 차량 기업이 흡수한 투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의 신에너지 기업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정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NIO, 엑스팽, 리오토와 같은 주요 기업들은 현재 손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차량 판매량과 매출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손실은 늘어났습니다. 중공당이 보조금을 철회하고 전기차 산업에서 치열한 가격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테슬라 중국은 전 세계적인 전기차 가격 하락 트렌드에 기여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가격 조정을 겪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칩 금지가 격화되어 전기차는 비전기차에 비해 2배 이상의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산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WM 모터 차량 소유자들의 파산 후 금전적 부담. 약 11만 명의 WM 모터 차량 소유자들은 운전 중 차량이 갑자기 계기판에 검은 화면을 보이며 길 중간에 멈추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보니 자동차 제조업체가 파산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WM 모터는 최근 파산 신청을 했으며 그 여파는 신속했습니다. 파산이 선언되자마자 서버가 종료되어 블루투스 키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원격 차량 제어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블루투스 연결 없이는 문을 열 수 없는 등 기본적인 기능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연결이나 잠금 해제할 방법이 없어진 결과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배터리 보증 범위가 사라져 교체 부품을 찾는 것은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의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은 통신 서비스에 대한 연간 구독료를 청구하며 한번 기업이 파산하면 이러한 요금이 중단되어 네트워크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에 중단이 발생한다. 이러한 차량은 새로운 에너지 시장에서 첨단으로 소개되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금속 스크랩으로 감소했다.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이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가 폐업함에 따라 시장에서 쌓인 신뢰는 미완성된 부동산 프로젝트와 유사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WM 모터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멈춰 있으며 사용자는 기능이 없는 모바일 키와 수리할 수 있는 옵션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에 수십만에서 수십만을 쓰고 이런 다급한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차량 서버가 종료되면 스마트 어시스트 운전과 같은 필수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되어 차량이 부분적인 퇴화 상태로 전환된다.
반면에 시장에서 나간 모든 브랜드의 전통적인 휘발유 자동차는 이러한 중단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전통적인 차량은 독립수리소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WM 모터 차량 소유자들, 나의 말을 들어라. 제조사는 이미 파산했고 법적 구제를 희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회사 계좌는 모두 나쁜 상태에 있다. 보상을 청구하려고 해도 손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차량 소유자들 간의 상호 지원과 자가 도움을 시작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먼저, 차량의 차내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을 통한 원격 잠금 및 잠금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여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자동차 회사가 파산하여 유지 보수를 할 여력이 없으므로 차량의 물리적인 열쇠를 찾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2개의 키가 있으며 한 개만 있는 경우 즉시 여분의 키를 구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물리적인 키를 잃어버릴 경우 비싼 키 교체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많은 WM 모터 차량 소유자들은 문을 열거나 닫는 등의 원격 기능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차량을 이러한 스마트 기능 없이 사용하는 방법에 적응해야 한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돌아가고 항상 물리적인 키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차량이 고장나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전 비디오에서 언급한 대로 차량 수리는 꽤 간단하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보증이나 무상 유지 보수가 이제 수리비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특히 5년이나 6년 동안 차량을 운전해온 WM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비용 효과적일 것이다. 아마도 차량이 보증 기간을 점점 마치거나 이미 초과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2022년에 높은 가격의 WM 자동차를 구입한 분들에게는 정말로 힘든 상황이다. 2023년 동안 자동차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만연한 가격 전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대 규모의 가격이나 물결로 이어져서 자동차 시장 전반에 걸친 용량에 대한 가격 현상이 보편화되었다. 현재까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시작한 가격 전쟁의 불길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11월 초에 BYD가 가격 인하 프로모션을 주도하며 12월에는 거의 20개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 구매 보조금 및 제한된 시간 할인과 같은 활동을 연이어 도입했다.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 산업의 신규 참가자들은 직접 가격을 1만 3만 위안 낮추었으며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업체는 가격을 더욱 낮추었다. 예를 들어 연말에 발보 X 시 90는 19만 위안 이상 할인받을 수 있었다. 2023년 자동차 제조업체들 간의 가격 전쟁을 돌아보면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업체와 산업의 신규 참가자들의 가격 인하 행동은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다. 내연기관 차량부터 시작하면 그 해 동안의 가격 인하의 가장 특징적인 특징은 가격 대폭 감소였다. 3월에 동풍 시트로행이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시작하여 내연기관 차량 진영의 가격 인하의 현저한 특징은 가격 대폭 감소였다. 동풍 시트로행의 최대 할인은 후베이에서 9만 위안에 달해 합작 내연기관 차량의 가격 인하에서 리더가 되었다. 이로 인해 50개 이상의 자동차 브랜드와 수백 개의 모델이 가격 인하에 참여하게 되었고 일부 모델은 심지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가격 인하를 경험했다. 관측가들은 내연기관 차량 모델의 가격 인하 행동을 단절, 미친 듯한, 격렬하다고 묘사했으며 그러한 급격한 감소는 여러 요인의 종합적인 작용의 결과였다. 이번 해의 연중 동안 퍼져나간 가격 전쟁은 작은 에피소드도 가지고 있었다. 7월 초에 16개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경쟁 질서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서에 서명했으며 첫 번째 조항은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를 방해하지 않겠다였다. 그러나 이 약속서는 단 2날 동안만 서명되었으며 중요한 조항이 이후에 삭제되었다. 또한 2023년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집단 가격 인하 행동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의해서만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 광저우 자동차 쇼에서 익스트림 카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의 부사장인 린 진에는
가격 전쟁은 올해에만이 아니라 특히 올해에 특히 강렬하다. 충분한 플레이어가 있다면 이 산업은 충분히 굴러갈 것이며 플레이어가 줄어들면서 점차 감소할 것이다. 다음 2에서 3년 동안 굴러감이 정상이 될 것이다. 경쟁에 참여하는 모든 제품과 브랜드가 굴러갈 능력이 없다면 곧 제거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다. 여러 자동차 산업 분석가들도 합법적이고 준수된 캐피시 효과가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이끌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생존자들을 위한 것이다. 산업 관계자들은 대체로 2024년 자동차 시장의 주요 주제는 여전히 가격 전쟁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